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기초 영상에 이어서 이미지 투 이미지와 고화질 업스케일을 가지고 K샘플러 노드를 좀 더 알아볼게요. 이미지 투 이미지는 기존의 생성에서 빈 이미지를 이용하는 대신 이미지를 미리 불러오는 차이점만 있는데요. 애니같이 스타일을 입힌다거나 디테일을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워크플로우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노드 하나 정도만 달라질 정도로 간단해요. 저번 시간에는 빈 공간에 이미지를 생성했었는데요. 빈 공간 대신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 밑바탕의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성하면 불러온 이미지와 노이즈가 섞여서 다른 이미지가 생성돼요. 이런 식으로 불러온 이미지 바탕 위에서 생성하는 것을 이미지 투 이미지라고 불러요. 기존의 빈 공간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했던 건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부르고요. 이전 영상에서 이미지를 생성했던 기본 워크플로우에서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기존 empty 라텐트 대신 로드 이미지 노드로 이미지를 불러오면 돼요. 샘플 이미지를 불러볼게요. 이제 K샘플러에 입력하려면 K샘플러가 다루는 이미지의 형태인 라텐트 이미지로 변환해서 입력해주면 돼요. 디코더가 일반 이미지로 변환해주듯이 인코더는 일반 이미지를 라텐트 이미지로 변환해줘요. 이제 생성해 볼게요. 입력된 이미지와 섞여서 생성된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입력된 이미지 형태가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디노이즈 값을 조정해서 입력된 이미지를 남아있게 조절할 수 있어요. 디노이즈 값은 노이즈 제거 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0.5 정도로 낮춰서 생성해 볼게요. 원래의 형태가 많이 남아있어요. 디노이즈 값이 낮을수록 변화가 적어지는데요. 0.2로 낮추면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죠. 반면에 높으면 변화가 강해져요. 0.75로 변경하면 많이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K샘플러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 체크포인트나 프롬프트는 고정해두고 생성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도 이미지 생성처럼 체크포인트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져요. 프롬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디노이즈 값에 따라 적용되는 강도가 달라져요. K샘플러 어드밴스드로 디노이즈 값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어드밴스드에는 좀 더 세부적인 값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디노이즈는 사라지고 스타트에 스텝 값이 추가되었어요. 우선 기본 K샘플러와 동일하게 노드들을 연결시켜주고 직접 값을 입력해서 비교해 볼게요. 이전 영상에 설명했듯이 이미지 생성은 매 스텝마다 노이즈 제거를 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스타트의 스킵 값은 해당 스텝 전까진 노이즈 제거를 스킵한다는 의미예요. 전체 스텝 40을 입력하고 스타트의 스텝에 20을 입력하면 전체 스텝 중에 20스텝까지는 노이즈 제거를 하지 않게 돼요. 전체 40스텝 중에 20스텝만 노이즈 제거를 하니까 0.5의 비율만 노이즈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 K샘플러에서의 디노이즈 값이에요. 기본 K샘플러 디노이즈 0.5 값과 생성 이미지도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생성과 달리 앞부분 노이즈 제거는 뛰어넘고 중간부터 노이즈 제거를 하게 돼서 원래 이미지 형태가 남게 되는 거예요. 스타트의 스텝 값이 10이라면 40스텝 중에 30스텝만 노이즈 제거를 하니까 디노이즈 값은 0.75와 동일해요. 노이즈 제거 스텝을 조금만 스킵하니까 많이 변하게 돼요.
스타트 앳 스텝이 30이면 40스텝 중에 10스텝만 노이즈 제거를 하니까 디노이즈 값은 0.25와 동일해요. 실제 사용 시에는 꼭 계산할 필요 없이 메뉴의 셋 디노이즈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스텝 값을 입력할 때는 전체 스텝 수가 아니라 노이즈 제거되는 스텝 수를 입력해야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end의 스텝 값은 해당 스텝까지 노이즈 제거를 하겠다는 값이에요. 일반적으로 전체 스텝 수와 동일하거나 더 큰 수를 입력하게 되어 더 큰 수를 입력해도 전체 스텝 수만 적용돼요. 특수한 경우에 그 아래 return with leftover noise 옵션과 함께 K-샘플러를 나누어서 구성할 때 이용하게 돼요. 30을 입력하면 30스텝 이후 스텝에서는 노이즈 제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고 생성하면 이미지가 좀 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end의 스텝을 작게 설정하고 leftover noise 옵션도 켜두면 제거 안 된 노이즈가 있는 상태로 다음 노드로 전달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10스텝만큼 제거 안 된 노이즈가 많이 남아있지만 기본적으로 K-샘플러에서 이미지를 반환할 때는 노이즈를 모두 제거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줘요. Return with leftover noise 옵션을 켜면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노이즈를 그대로 반환하게 돼요. 이걸 이용해서 다른 K-샘플러에서 남은 노이즈 제거 단계를 이어받아서 한다거나 할 수 있어요. K-샘플러 어드밴스를 하나 더 구성해 볼게요. 노드들도 그대로 연결시켜 줄게요. 입력 이미지가 아니라 이전 K-샘플러 어드밴스에서 받아오도록 연결시켜 줄게요. 이제 스타트의 스텝 값을 입력해서 30스텝을 스킵하고 add 노이즈 값을 꺼둘게요. 노이즈가 남아있는 라텐트 이미지를 봤기 때문에 노이즈 추가는 꺼둬야 해요. 시드 값으로 생성된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고 노이즈 제거를 하겠다는 값이에요. 이렇게 생성하면 하나의 K-샘플러로 한 번에 생성한 것과 동일하게 생성돼요. 이렇게 같은 작업이라도 노이즈 제거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구성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K-샘플러에서는 다른 체크 포인트를 연결해서 노이즈 제거를 해볼게요. 애니메이션 체크 포인트를 연결해서 살짝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하면 모델과 프롬프트를 따로 구성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이렇게 샘플러를 나눠서 구성하는 게 흔치 않으니까 이 값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는 대표적인 예가 SDXL 리파이너를 이용하는 구성이에요. 어느 정도 생성은 베이스 모델에서 하고 마지막 디테일 올리는 작업은 리파이너 모델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미지 투 이미지의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이미지 생성과 달리 이미지 크기가 512픽셀 같이 정해진 이미지 사이즈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지 생성의 경우 빈 공간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다 보니 전체 형태를 잡아가려면 훈련된 사이즈가 필수였는데요.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는 이미 불러온 이미지에 의해서 이미지 형태가 잡혀있다 보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의 FHD 해상도의 이미지도 잘 생성돼요. 생성 과정에서 중반 이후 스텝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후반 스텝으로 진행될수록 디테일이 올라가는데요.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화질이 좀 떨어지는 이미지도 비슷한 과정으로 디테일이 올라가게 돼요. 화질이 떨어지는 이미지를 변환해 볼게요.
고화질로 잘 변화되었죠. 이미지 생성에서도 이런 점을 활용해서 이미지 투 이미지 작업을 같이 붙여주면 고화질 업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 생성은 우선 512픽셀로 생성하고 크기만 2배로 키워주고 이미지 투 이미지로 디테일 업을 시켜주는 거죠. SD웹 UI 같은 곳에서 하이레스 픽스가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워크플로우로 설명해 볼게요. 생성 워크플로우에서 생성해 볼게요. 준비한 프롬프트로 변경해 줄게요. 이미지 사이즈를 세로 사이즈로 변경해 줄게요. 조금 깨진 이미지가 생성되었어요. 생성한 이미지를 그림판으로 2배로 리사이즈 해주고 이미지 투 이미지 워크플로우에서 실행해 볼게요. 고화질로 잘 변환되었어요. 이제 두 워크플로우를 연결시켜 볼게요. 생성 워크플로우를 붙여넣고 로드 이미지 대신 생성된 이미지를 이미지 투 이미지 입력으로 연결시켜 줄게요. 그 사이에 이미지를 2배로 리사이즈 해주는 노드를 추가할게요. 업스케일 이미지 바이 노드예요. 입력한 이미지의 사이즈를 변경해서 출력해주는 노드예요. 생성한 이미지를 입력에 연결하고 출력을 이미지 투 이미지 입력에 연결시켜 줄게요. 고화질로 잘 변환되었어요. 이렇게 생성하면 생성 이미지를 고화질 업스케일 이미지로 얻을 수 있어요. 이미지를 확대해줄 때 업스케일 메소드에 따라 확대 이미지 화질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때 기본 업스케일 메소드뿐만 아니라 AI 업스케일 모델을 이용하면 좀 더 좋은 화질로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K샘플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대부분의 기능이 생성과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 이것만 이해해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고화질 업스케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